입에 어떤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라 그럴까? 어떤 걸 기억나세요? 제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거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3학년 거를 하니까 굉장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맨날 들여다보는데 뭐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연습 문제를 풀 능력도 없고 그래서 책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수학을 외우셨다고요? 예, 책을 외워서 종이에다 써보고 또 맞춰보고 그러니까 뭐 데피니션, 정리, 증명 이런 거를 이제 증명. 예. 그거를 한동안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의미가 생기고 제가 연습 문제를 제가 푸는 그런 단계까지 됐어요.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도 해결 방법에 도움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증명을 읽은 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해요. 그러니까 증명을 읽어서 그 머릿속에 증명을 읽을 경우. 예, 그런 예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슷한 게 있을 때 그런 뇌에서 그런 걸 연결시켜 주는 게 있지 않을까. 증명에 대한 해를 좀 자주 반복해서 봐라. 예. 예. 그래서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계산으로 갈 수 있는 단계까지가 이제 뭐 미분적 분학이라든지 선형 대수라든지 그런 게고 그 다음부터 추상적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지나가야 하는 단계 그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 사이가. 예. 크죠. 그러니까 계산까지는 누구든지 뭐 그냥 그 소위 말해서 그 요리책 스타일이라 그래요. 쿡북 스타일로 예를 보고 예에서 이렇게 쓰면 자기도 이 문제를 그대로 따라하면 레시피가 있군요. 예, 레시피대로만 따라하면 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추상의 세계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수학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관문 같은. 이걸 누구나 뛰어넘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수학을 할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고. 그걸 해야 되지만 그 다른 분야에서 할 사람들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런 과목을 듣더라도 증명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 내용학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거하고 네. 거기 왜 이런 증명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대개 그런 예들이 많은 거를 하나로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와 한 문제에 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몰입하는 거와 수학 능력을 키우는 데는 어느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 시스템에 또 달린 건데요. 예. 수능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술을 개발을 안 하면 풀 수 있더라도 시간 지나서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게 기술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둑으로 말하면은 뭐 그 속기판이냐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차이가 되겠죠. 근데 전에 누가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경우에는 뭐 최연소라든지 최연소 뭐 입학을 했다든지 등등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의 얘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얼마만큼 빨리 했다는 것보다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를 했다는 게 훨씬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보통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남다른 재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수학에 대한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이제 통섭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인접 과목이 수학적 능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수학은 잘하는데 또 뭐 다른 건 도외시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분야마다 성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직접적인 예는 안 되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화학자 남편하고 영문학자 부인하고 이제 서로 분야를 바꿔서 강의를 하나 듣는 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화학자가 영문학을 들으면서 뭐 숙제 중에 그 리포트를 하나 쓰는데 2페이지를 써서 부인한테 이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내용을 보기도 전에 첫 마디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 거기서 하라고 한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 길이가 양이 문제가 돼?
아무튼간에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른 것들도 있고 수학의 경우에는 전혀 예외가 없이 100% 정확해야겠기 때문에 좀 이제 세부적인 거에 집착을 하는 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성립하면은 그걸로 충분한데 수학자의 경우에는 항상 그 얼마 안 되는 그 반예 같은 데 굉장히 집착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격 지금 원하는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 분야의 관계가 안 되면은 이제 그 버릇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우리가 이제 2014년에 예. 그 세계 수학자들이 모이는 국제 수학자 예. 대회를 유치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국민적인 욕심이지만은 그 왜 세계적인 수학자에게 주는 노벨상, 필즈상 같은 이런 수상자도 곧 좀 볼 수 있을까요? 한국 수학계 동료들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고 모든 분야에서 그렇고요. 예, 수학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부러움을 살 만큼 모든 분야에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의 경우에는 어떤 상을 받으면은 그 나라의 그 분야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그런 게 이제 부차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 우선 수준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논문 수나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잘하고들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굉장히 잘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 그 수능 같은 그 평가 시스템 등등으로 평가 시스템에서 너무 양을 강조를 하면은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양쪽으로만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더 쏟게 되고 근데 이런 필즈 메달 같은 경우에는 그 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그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그 우리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장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뭐 학부모도 많이 보시고 또 특별히 이제 어쨌든 당면 과제인